오늘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이분은 헌법학자입니다. 헌법학자.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여전히 화색 보세요. 건강하십니다. 술, 담배 안 하시고요. 아침마다 1시간 운동하시고 삼시 세끼 다 챙겨 드신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자, 이분이 오늘 하신 말씀이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선고를 한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10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0가지에. 헌재가 지금 위법한 사유 10가지. 제가 몇 개를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하려니까 하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변호인한테 쪽지 줘가지고 하세요 이랬잖아요.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 첫 번째,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이다.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어떻게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나. 이게 1번. 2번, 헌재 탄핵 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지금 문영배 이민선에 가면 똥줄 타가지고 막 자기들 나가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죠. 3월 둘째 주까지. 신속성이 문제가 아니다. 헌재 탄핵 심판은. 그럼 뭐가 존중받아야 되느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했다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은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나. 자, 4번. 한덕수 탄핵소추 200명 이상 필요하다. 지금 151명으로 했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면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표결한 게 아니고 151명 이상이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국무총리니까 151명으로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허영 교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According to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우리 법연구의 법에 따르면이 아니라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양반들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만약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에 따르면이 아니고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200표지. 200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래서 탄핵된 거는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각돼야 된다. 이분의 말씀 정확합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석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거가 명확해. 법전대로 한다고, 법전대로. 법전대로 해야지 왜 우리 법 연구회대로 하는 거야. 오동훈이부터. 수사 중 사건 기록을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도 위배했다. 위배했죠. 이민선이가 처음에 검찰 수사하고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랬죠. 왜?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알게 되면 미리 예단하게 된다. 재판관들이.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억지로 받아가지고 증거로 채택했다. 법을 이렇게 위반하면서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어? 헌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대 선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선례가 있는데요? 아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2020법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지금 곽종근이 등등 누가 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리는 그 부동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도 위반하네?
또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긴급권 중 하나다. 또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지는. 대신 이를 견제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다.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몇 명 이상? 151명 이상.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분 말씀을 이렇습니다. 비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뒤돌아서서 아니 뭐 대통령이 뭐 저런 거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나 투덜투덜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긴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법을 어긴 게 없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끝난 것이다. 끝났는데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뭘 만들어냈어요? 내란죄. 아까 홍장원의 메모, 곽종근의 가짜뉴스 이런 걸로 내란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었죠. 이자들이.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권력을 찬탈하냐. 현직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인데 어떻게 국가 권력을 찬탈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비문이지, 비문. 그리고 폭동의 요소를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 고작 200명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동원됐다. 안에 국회의원이 150명, 비서관까지 하면 그 1500명이 앉아있는데. 그래서 허영 교수님이 볼 때는 국가 긴급권의 과잉 행사이지만 이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그래, 국가 긴급권, 비상계엄 선포 좀 과잉해서 행사했다고 치자. 하지만 이를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가짜 메모 있잖아요. 지금 내란 탄핵의 기폭제로 작용한 홍장원 메모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신혜식 대표가 지금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다. 박선원 메모에 홍장원 메모에 등장한 필체가 박선원 필체다. 그죠?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필적 감정과 함께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의 증인 채택, 곽종근을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을 불러 누구?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이 불러서 대질신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에 8명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벌이는 평의회를 열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기자가 묻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헌재 결정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허영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은 합법성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합목적성을 판단한다. 즉 재판 결과가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해칠 것인지 또 함께 판단하는 뜻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우리 사회가 예를 들자면 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안 된다. 여론이 그래서 중요한데 대통령 구속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뒤에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여론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 여론 형성, 여론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재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4명, 기각 4명을 4대4로 갈리는 거 보고 개탄했다. 취임 이틀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을 리가 없다.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이분이 이야기도 안 해요. 개헌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7년 체제의 수명은 다 했다. 대통령 결선제, 4년 중임제를 도입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 특권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분이 이런 개헌 이야기하면 좀 신뢰가 가잖아요. 응? 국민의힘 내부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야, 오늘 이분 자, 실체적 규명 없이 선고하면 안 된다. 헌재.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직격한 대한민국 헌법학 석사 허영 경희대 석자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분을 참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